그러면 스파이널 코드의 모터 펑션은 어떻게 되는 게 있고, 코드 리플렉스 어떻게 되고, 스파이널 코드의 트랜섹션이 일어나거나 스파이널 쇼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면, 스파이널 코드의 모터 펑션은 이제 알파 모터 뉴런이 이제 스파이널 코드에서 시작이 된다 그랬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스파이널 코드 안에 구성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스파이널 모터 뉴런들이 위치가 이제 레터럴하게 있는 친구가 있고 미디얼하게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레터럴하게 위치한 친구는 뭘 이너베이션을 하느냐, 바이레터럴하게 이너베이션을 해서 그 포스처랑 밸런스를 맞추는데 역할을 하고, 이 가운데 있는 친구들은 입실라테럴하게 이제 이너베이션을 해서 여기 파인 무브먼트의 매니플레이션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lateral은 posture and balance, 얘는 fine movement. 그리고 얘도 소마토토피가 있는데, 이 flexor 머슬이 이제 dorsal part, 그리고 extensor 머슬이 anterior part에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터 뉴런들이 무슨 모터 뉴런이 존재했느냐 다시 보면, 알파 모터 뉴런과 감마 모터 뉴런이 있는데, 이제 알파 모터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감마 모터가 3분의 1을 차지해요. 얘는 어떤 이너베이션을 받느냐, 이제 다이렉트 머슬 스핀들에서 오는 이너베이션을 머슬 스핀들 스트레치 리플렉스에 의해서 이제 다이렉트하게 알파 모터가 이제 액티베이션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머슬 스핀들 같이 있던 친구가 감마 모터 뉴런도 액티베이션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머슬 파이버를 이너베이션 하기도 하죠. 그래서 머슬 스트레치 리플렉스 다이렉트나 베리스 인터 뉴런이나 디센딩 패드웨이 이너베이션 받을 수 있고, 인터 뉴런이나 디센딩 패드웨이로 이너베이션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알파 모터 같은 경우는 스몰 모터 유닛 또는 large 모터 유닛으로 모터 유닛을 가지고 있고, 엑스트라 퓨저 머슬 파이버를 이너베이션을 하고, 이 감마 모터는 인트라 퓨저 머슬 파이버, 머슬 스핀들 자체를 이너베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 뉴런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했더니, 모터 뉴런보다 30배 더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인터 뉴런은 excitatory 인터 뉴런도 있고 inhibitory도 있는데, excitatory는 이제 flexor withdrawal reflex에 사용되는 excitatory 인터 뉴런이 있고, inhibitory가 종류가 1A, 1B, 란쇼 셀이 있는데, 1A 인터 뉴런은 이제 reciprocal innervation인 stretch reflex에 이제 사용되는 친구고, 얘는 inverse myotic reflex에 사용이 되는 친구예요. 그리고 이게 둘 다 이제 얘는 higher center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제 descending higher center에 얘도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란슈 inhibitory cell은 이제 provide chance of dynamic change, 이제 dynamic change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이 테타니어스 톡신이라는 게 란슈 이니비션을 이제 막아서 시그널 오버 액티베이션 하는데, 이 테타너스 톡신이 이 얘를 이니비션 하면서 이제 오버 액티베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슬 스파이널 코드의 모터 뉴런들이 어떻게 존재를 하고, 얘의 소마토토피는 무엇인지, 그리고 얘가 어떤 모터 뉴런을 가지고 있고 인터 뉴런은 어떤 종류를 가지고 있는지, excitatory, inhibitory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이 스파이널 코드에서 일어나는 스파이널 코드 리플렉스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총 스파이널 코드 리플렉스 총 3가지가 있는데, myotatic stretch reflex, myotatic 또는 stretch reflex, inverse myotatic 또는 골지 텐던 reflex, 그리고 exteroceptive reflex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머슬 스핀들에서 리세팅을 했을 때 일어나는 리플렉스랑 골지 텐던에서 인식을 했을 때 일어나는 리플렉스에 대한 것과, 이제 노시셉티브에 통해서 일어나는 게 exteroceptive reflex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를 먼저 크게 스파이널 코드 리플렉스를 보면, 이제 스파이널 코드 리플렉스 아크라는 거는 이제 purely at the level of spinal cord에서 이게 regulatio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fferent, 이제 리셉터에서 오는 afferent fiber가 이제 response를 efferent motor fiber로 이제 response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머슬 스핀들의 lengthening of the 머슬이 스티뮬레이션으로 작용을 하면, 여기 myotatic stretch reflex는 모노사이네틱 리플렉스에서 모노사이네틱은 0.5ms 걸린다 그랬었죠. 모노사이네틱이고, 얘가 같은 머슬을 컨트랙션 시키는 게 이제
마이오테틱 리플렉스예요. 근데 이제 골지 텐던 오르간의 리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랙션 오브 머슬 포스의 스티뮬레이션으로 이제 머슬이 컨트랙션 됐다라고 하면 얘는 바이사이냅틱 이너베이션을 가져서 이제 거의 2배, 1.1에서 2.0 밀리세컨드가 걸리고 이게 아고니스트 머슬의 하이퍼폴라리제이션, 즉 이제 같은 머슬을 얘는 컨트랙션 시키는 거지만 얘는 같은 머슬이 릴렉세이션 시켜라라는 시그널을 이제 주는 리플렉스입니다. 엑셀로셉티브는 이제 노시셉션이잖아요. 여기서 아파다 위험 시그널 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노시셉티브 스티뮬레이션이 이제 얘는 이제 several hundred 인터뉴런들이 관여를 해서 이제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편이고 폴리사이냅틱이라 부르고 이게 withdrawal reflex, 이제 flexor reflex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위험한 것을 밟았을 때 발을 이제 withdraw 할 수 있는 이 withdrawal reflex가 exteroceptive reflex입니다. 그래서 각자 이거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myotatic reflex라는 게 knee jerk reflex로 stretch reflex, myotatic reflex라고 불리고 여기에 이제 리셉터가 머슬 스핀들을 했고 랭스닝 오브 머슬이 스티뮬레이션 돼서 같은 머슬 컨트랙션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하이어 이제 센터들이 이런 리플렉스를 이제 오버웰럼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원래 파테널 리플렉스를 할 때 이 망치를 쳐서 얘가 이제 어떻게 리플렉스를 하는가 볼 때 우리 만약에 하이어 센터에서 코그니티브하게 얘를 막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영향이 이제 오버웰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얘 어떻게 액티베이션 되느냐 했을 때 얘는 다이나믹 백파이버에서 모스트리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이 머슬 스핀들 중에서 다이나믹에 의해서 다이나믹 친구가 이제 그 랭뜨닝을 그 벨로시티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는 친구였었죠. 얘는 이제 굉장히 다이나믹 스티뮬레이션에 센시티브한데 머슬 스핀들에서 이제 A알파 1A 센서리 파이버를 타고 도르잘 루트 갱글리온에서 스파이널 코드로 들어갔을 때 이 센트럴 딜레이가 이제 모노사이냅틱이면 0.5 정도 걸리고 이게 만약에 이니비토리 사이냅스를 거치게 되면 이게 0.5에서 0.8 밀리세컨드가 걸려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다이렉트 모노사이냅틱하게 같은 머슬을 이너베이션을 해서 여기에 대한 자극에 대해서 컨트랙션을 해라라는 이제 시그널을 리플렉스를 하게 돼요. 그래서 모노사이냅틱하게 이제 이너베이션을 한 여기가 세임 머슬 액티베이션 시키고 이제 바인드 사이납틱하게 이너베이션을 하는 경우가 이니비토리 사이냅스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이니비토리 A1을 사용해서 이 reciprocal inhibition, 그러니까 얘 머슬, 그러니까 안타고니스트 머슬을 같은 애는 컨트랙션 시켜라, 안타고니스트는 릴렉세이션을 시켜라 라는 reciprocal inhibition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리플렉스에서 얘가 이렇게 나뉘는 걸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이게 도르잘 콜럼 시스템 자체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이 위에 하이어 센터로 이 시그널을 전달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니비터 인터뉴런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안타고니스트를 이제 반대 이펙트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얘의 특징이 뭐냐? 프로프리셉티브 리플렉스고 모노사이냅틱이고 굉장히 빠르고 이제 레이턴시 타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거 총 22 밀리세컨드 정도 걸린다 그랬고 이제 afferent different fiber 자체도 굉장히 rapidly conducting 하는 친구들이에요. 얘가 이 1A 알파부터 A 알파 사용을 하고 얘도 알파 모터 뉴런 사용을 했죠. 그리고 얘 세그멘탈이라는 게 이 그 원 스파이널 코드 세그먼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이 되어 있고 그래서 특정한 텐돈 리플렉스를 체킹을 하는 게 그 특정한 스파이널 코드 세그먼트가 멀쩡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텔라 리플렉스 같은 경우는 L2 리전에서 일어나는 거라서 파텔라 리플렉스를 통해서 L2 리전의 인테그리티를 확인할 수 있고 아킬레스 텐던의 시그널은 S1 리전의 인테그리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마이오택틱 리플렉스가 중요한 이유는 머슬 톤을 유지를 하는 데 중요하고 스태틱 포스처럴 리액션에 중요하고 얘는 모든 이제 리플렉스를 굉장히 아나토미컬한 베이직한 무브먼트 그리고 다이아그노스틱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얀절식 마뉴버라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꼭 잡고 있는 걸 통해서 얘가 린포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감마 모터 뉴런 액티비티가 좀 더 증가를 하게 돼서 이제 머슬 스핀들 액티비티가 증가를 해서 이제 쳤을 때 더 이렇게 잘 반응을 하는 이 리플렉스를 더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스트레치
리플렉스, 결국 마이오타틱 리플렉스, 머슬 스핀들 리플렉스에서 이 스트레치 리플렉스에서 메인 파트는 베이직한 스트레치 리플렉스 같은 경우는 파텔라 리플렉스가 있는데 토닉 스트레치 리플렉스라는 거는 이제 여기는 지금 다이나믹 파이버에서 센시티브 하다고 했는데 이 스태틱 리셉터의 스티뮬레이션으로 슬로우 랭the닝이 일어났을 때 이제 머슬의 액티베이션과 포스의 변화가 이제 인볼런터리하게 변화가 일으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슬로우 스트레치라고 부르고 얘를 토닉 스트레치 리플렉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파텔라 리플렉스는 다이나믹한 반응에 하는 거였고 토닉은 스태틱 리셉터에서 일어나는 스태틱한 체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머슬 스핀들의 마이오타틱 스트레치 리플렉스를 받고 두 번째 골지 텐던의 올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이제 골지 텐던 올간에서 시그널이 A 베타, A, B 센소리 파이버를 사용하고 얘는 A 알파 파이버였죠. 그래서 72에서 120 미터 퍼 세크의 속도로 이제 전달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바이사이냅틱한 이너베이션이어서 0.5ms의 2배인 거의 1.1에서 2ms가 좀 걸리고 이거는 아고니스트 머슬의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요. 그래서 얘가 컨트랙션이 있을 때는 얘를 릴렉세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reflex triggered by muscle contraction 머슬 컨트랙션에 의해서 triggered 됐다가 finish with muscle relaxation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도 higher center can overwhelm this effect. 골지 텐던은 force의 변화를 이제 인식을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it's mostly activated by Golgi tendon organ. lengthening of Golgi tendon organ이 이제 1B 파이버를 sensory 파이버를 통해서 이제 스파이널 코드로 들어가게 되면 central delay가 1에서 2ms라고 했고 여기도 다이버전스가 있어요. 다이버전스라는 게 바이사이네틱 리플렉스를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니비터리 인터뉴런과 연결되기도 하고 액티비터리 인터뉴런도 연결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바이사이냅스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 했을 때 이 이니비터리 인터뉴런 이 원비를 사용을 하면서 아고니스트 머슬을 하이퍼폴라리제이션 그러니까 릴렉세이션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 액티비터리 인터뉴런은 이제 안타고니스트 머슬을 컨트랙션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처는 프로프리셉티브 리플렉스고 바이사이냅틱, 패스트 그리고 얘도 세그멘털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리플렉스의 롤은 예전에는 이제 오버 스트레치 이 컨트랙션 때문에 오버 스트레치에 반응하는 것인가 라고 여겨졌는데 이제 그래서 머슬 럽처를 이제 막기 위해서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이 마이오타틱 리플렉스, 인버스 마이오타틱 리플렉스는 컨트랙타일 포스를 메인테이닝 하는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게 이제 컨트랙션 머슬이 계속 컨트랙션을 하면은 이 컨트랙타일 포스를 로스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다시 이제 얘를 릴리징하는 메커니즘으로 다시 얘가 컨트랙션을 할 수 있도록 이 컨트랙타일 포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무브먼트가 플루언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컨스턴트 컨트랙션 포스 계속 같은 이제 스티뮬러터리만 있으면은 컨트랙션 포스가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없는데 이 리플렉스를 통해서 컨트랙션 포스를 컨스턴트 레벨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버스 마이오타틱 리플렉스였고 이제 엑스테로셉티브 리플렉스는 이제 노시셉터에서 일어나는 리플렉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가 가장 elaborate한 리플렉스 아크를 가지고 이 폴리사이냅틱한 그래서 꽤 several hundred milliseconds가 걸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시셉터가 A 감마 파이버랑 A 델타랑 C 파이버 에 의해서 이제 노시셉션이 들어오게 되면 얘가 노시셉터에서 이제 폴리사이냅틱한 인터랙션으로 이제 위드로럴 리플렉스를 일으키는데 얘를 엑스테로셉티브 리플렉스라고
부르고 얘가 elaborate한 reflex arc라고 했잖아요. 얘가 polysynaptic reflex가 pain 또는 temperature sensation으로 이제 일어나는데 이게 이 withdrawal reflex라는 게 ipsilateral muscle은 flexion 시키고 contralateral muscle은 extension을 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이제 cross flexor extensor response라는 걸 일으키게 되는데 그 전에 이 특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면 exteroceptive receptor를 가지고 polysynaptic이고 intersegmental 얘는 돌절 혼으로 들어오고 나면 이제 huge divergence를 가지고 이 nerve ending들이 이제 spinal cord segment를 up and down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세그먼트를 이제 다른 세그먼트도 액티베이션 시킬 수가 있어요. 그거를 reflex irradiation이라고 하는 게 더 많은 이제 노시셉션이 됐을 때 더 많은 스파이널 코드 세그먼트가 영향을 받는 거를 reflex irradi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더 harmful한 스티뮬레이션이 왔을 때 bigger reflex movement를 가집니다. 센트럴 딜레이가 여기서 이제 100 polysynaptic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 수도 있고 이제 100 neurotransmitter가 이제 리플렉스를 하는 동안 사용이 돼요. 그래서 cross flexor extensor response를 일으킨다는 게 flexor muscle 그러니까 reciprocal innervation을 일으키는데 이와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쪽을 이제 익스텐션을 많이 시켰으면 한쪽은 컨트랙션을 시키는 이제 이 리스폰스가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 그 여기에서 슈링턴스 리플렉스 스킴이라는 게 이 밸런스를 유지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reciprocal innervation은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서 painful stimulus from hand가 왔을 때 여기에서 polysynaptic circuit을 통해서 지금 이 스티뮬러스 온 그 자체는 excitation 시키고 얘를 inhibition 시키고 또 reciprocal하게 이제 cross extensor reflex라는 게 이제 extensor가 exciting 되고 이제 flexor가 inhibition이 되는 reflex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cross flexor extensor response라고 해요. 그리고 after discharge phenomenon이라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polysynaptic connection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polysynaptic connection이 different fiber 간의 이제 그 커넥션인데 얘가 reverberating circuit을 가지고 있어서 얘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이제 서킷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액션 포텐셜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굉장히 큰 앰플리케이션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게 reverberating circuit 때문이고 이게 앰플리케이션 결국 가능해서 이 인터뉴런을 sustained activation을 시켜서 이 싱글 액션 포텐셜이 sustained response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뜨거운 오브젝트에 닿았을 때 우리가 플렉션을 탁 하게 됐을 때 그게 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유지가 되는 것들을 예시로 이 reverberating circuit의 예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flexor muscle, extensor muscle 있을 때 이제 after discharge phenomen이라는 게 이 discharge가 없어졌는데도 이제 계속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말인데 상대적으로 flexor muscle 같은 경우는 좀 less prolonged effect를 가지고 있지만 extensor muscle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prolonged한 effect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flexed position이 익스텐서의 컨트랙션이 이제 좀 더 디스처지가 되고 나서 좀 더 이제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 새로운 또 이제 스티뮬러스가 오는 것에 대비를 해서 이제 좀 더 오랫동안 이 디스처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이 메인 세 가지 리플렉스에 대해서 봤고 다른 리플렉스가 어떤 게 있냐 스파이널 콜드의 뉴럴 서킷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라고 보면은 positive support, negative supporting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발과 이제 손바닥이 서페이스랑 컨택트를 하고 있을 때 다리의 익스텐션을 일으켜서 이제 스탠딩하고 있는 포지션을 유지를 이게 바닥에 딱 닿았을 때 이 리지드 포지션 스탠딩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다리의 익스텐서들을 이제 컨트랙션 시키는 게 포지티브 서포트 무브먼트고 네거티브 서포팅을 했을 때 이게
이 positive support에서 이제 벗어나는 방법인데 이게 이 다리를 이제 익스텐션을 떼서 릴리즈가 됐을 때 이제 플렉서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게 이제 positive support, negative supporting 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파이널 코드의 뉴럴 서킷이 이 워킹하는 패턴을 가지고 패턴 자체를 코딩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 Every limb has a pattern of central pattern generator에 의해서 패턴을 가지는 거예요. 얘는 higher center에 의해서 액티베이션이 되는데 이 Central Pattern Generator는 biological neural circuit이에요. 근데 that provides rhythmic outputs and in the absence of rhythmic input. 우리가 CNS에서 이제 rhythmic하게 인풋을 주고 없애고 해서 워킹을 하는 게 아니라 이 Central Pattern Generator에 이제 시그널을 딱 줬을 때 얘가 rhythmic하게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higher center activation 되면은 얘가 alternating rhythmic generation을 하게 돼요. 그래서 alternative rhythmic movement로 우리가 워킹을 하는 그런 이 뉴럴 서킷 자체를 central pattern generator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코모션을 할 때 rhythmic 패턴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이게 이제 스파이널 코드에 의해서 코디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파이널 코드가 인저리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는 걸 보면은 여기 이 윗부분에서 이렇게 만약에 그러니까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가 일어났을 때를 쿼드라플라시아라고 하고 이제 파라플라지아는 그러니까 쿼드라플라지아와 이 스파이널 코드 리전에 따라서 이제 어디가 다쳤느냐에 따라서 이제 인저리가 디펜딩을 하는데 쿼드라플레이지아 같은 경우는 이 목 위에서의 그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가 있을 때 이 모든 포얼림의 펑션을 잃어버렸을 때를 쿼드라플레이지아라고 하고 파라플레이지아는 이제 lower half of the body의 무브먼트가 잃었을 때 파라플레이지아라고 합니다. 그때 스파이널 코드가 이제 인저리가 해서 이제 트랜식션이 일어나면 뉴럴로지컬 액티비티를 이 아래에 있는 모든 뉴럴로지컬 액티비티를 읽게 되기 때문에 이 알파 모터 뉴런을 이제 원래 디센딩 패트웨이에서 액티베이션 시켜야 되는데 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볼런터리 무브먼트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오토노믹 컴플리트한 모터 모터 펑션을 완전히 잃고 오토노믹 리플렉스가 일어나지 않은 오토노믹 리플렉시아가 일어나요. 그래서 리플렉시아가 이제 머슬이 스티뮬러스에 반응을 안 한다, 리플렉스를 안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스파이널 쇼크의 이유는 이제 스파이널 셔크이랑 이제 스파이널 코드 리전이 다른데 이 쇼크라는 거는 모터 뉴런들이 이 다양한 디센딩 스티뮬러토리 패드웨이를 받아서 이제 쇼크이 올 수도 있고 이제 잘리는 리전이 일어나게 되면 이 디센딩 패드웨이가 커팅이 되겠죠. 그리고 이 원래 디센딩 패드웨이가 이 모터 뉴런을 슬라이트하게 디폴라리제이션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 얘를 잘라버리게 되면 이제 디폴라리제이션 상태를 유지하는 하이퍼폴라리제이션 상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스파이널 코드 리전이 일어나서 이 디센딩 패드웨이가 디폴라리제이션 못하면 이 모터 뉴런들이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 이 그 어리플렉시아가 나타나는 게 파텔라 텐던을 이제 히팅을 해도 이제 모터 뉴런 자체가 하이퍼폴라리제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 충분한 이 시그널이 도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터 펑션을 잃게 되고 이제 림에서 이제 파랄리시스가 일어나게 돼요. 이 플라시드 파랄리시스라는 게 이완성 마비라는 게 이제 근육이 매우 약해지거나 머슬 톤이 이제 약해지는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센서리 센세이션을 이제 더 이상 이 센서리 반응에 대한 반응을 못하게 되고 이제 오토노믹 펑션도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널트리얼 블러드 프레셔도 이제 40mmHg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얘는 어떻게 하면 이 블러드 프레셔가 드롭이 되느냐라고 하면 이제 원래
원래 이제 얘가 심파테틱 톤을 인트린식 액티비티가 컨티뉴어스하게 심파테틱 톤을 유지를 하도록 하는데 이제 얘가 이 펑션을 심파테틱 톤을 유지하는 펑션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아세틸콜린 릴리스가 줄어들면서 하트 레이트도 줄어들고 PPR도 감소하면서 이제 블러드 프레셔도 감소하는 기능이 올 수 있어요. 오토노믹 펑션을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멀 레귤레이션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네이션과 디피케이션도에 스파이널 콜드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여기도 문제가 일으켜질 수 있어요. 이게 왜 오토노믹 펑션에 문제가 있느냐 했을 때 우리가 스파이널 콜드에서 원래 오토노믹 펑션을 조절을 하던 게 이제 그 심파테틱 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프리갱글리언 파이버, 포스트갱글리오닉 파이버로 이제 이 헐트를 조절을 하거나 블러드 베슬 컨트랙션을 하거나 이제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을 조절을 했었는데 이 심파테틱을 조절하는 게 줄어들게 이 시그널링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이제 헐트 레이트이 감소하는 현상까지 올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 스파이널 쇼크 이후에 리커버리를 할 때 어떤 순서대로 이 스파이널 리플렉스가 리커버리가 되느냐 하면은 이제 이게 커팅이 됐다는 건 디센딩 패스웨이가 커팅이 되고 얘 자체 이 스파이널 콜드에서 원래 디폴라리제이션 되던 게 하이퍼폴라리제이션 돼서 이 스파이널 콜드의 리플렉스는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리커버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뭐부터 리커버리가 되냐? 플렉서 리플렉스 먼저 리커버리가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치 리플렉스가 리커버리가 되고 이제 오토노믹 리플렉스는 이제 특정한 부분에서는 돌아올 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포지티브 네거티브 서포트 리플렉스도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런 순서로 제일 마지막에 돌아오게 된대요. 근데 이제 이 포지티브 네거티브 서포트 리플렉스가 돌아오지만 그래도 이제 로코모션 라이트 무브먼트는 할 수 있지만 이제 서 있지는 못하는 현상을 보여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했던 게 이제 스파이널 콜드의 모터 펑션과 콜드 리플렉스가 있고 이 트랜섹션과 스파이널 쇼크가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